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탭을 진행을 맡은 이관성입니다. 해당 지역의 이모 저모, 지난 행정액 상반기와 함께 돌아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난 민선 6기 3년이 지났는데요. 남은 1년 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지 이 자리를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계양구 행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리에 박형우 계양구청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자리에 모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계양구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모저모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시청자 여러분께 오랜만에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CJ 텔레비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계양구민 여러분. 계양은 올해가 계양 정명 802년을 맞이한 해입니다. 우리 계양구의 정체성 확립과 계양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계양구의 현안 사업들을 설명드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오랜만에 모신 탓인지 하여튼 오늘 준비한 질문과 내용들이 아주 유익한 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먼저 지난 상반기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 주요 사업 무엇이 있었는지 좀 들어볼까요? 올해 상반기 사업은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저희들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사실은 계양 산성 박물관입니다. 네. 저희가 802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박물관이 없는 구가 계양구입니다. 그래서 올해 착공을 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는 네.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계양 3동이죠. 2015년 4월 1일 날 분동을 했습니다. 네. 분동을 했습니다만 청사가 없어서 현재 임시청사에 있는데요. 올해 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에는 완공이 돼서 주민들의 그동안에 불편했던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계양동 쪽에는 체육관이 사실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착공을 해서 올 3월 1일 날 황허 장기 체육관이 개관을 했는데요. 황허 장기 체육관에서는 배드민턴, 탁구, 게이트볼을 계절과 관계없이 편안하게 운동하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완공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평생 학습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학습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을 5월 달에 했는데요. 네. 계양구청 6층에 이제 평생 학습관이 개관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운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계양정명 800년 행사로 전국 국악제를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예, 올해가 이제 3회째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국악인들이 모여서 진짜 아주 좋은 경연을 펼친 그러한 국악제가 아니었었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양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반기에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예. 아마 지난 한 7년 임기 중에 아마 격세지감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많은 하드웨어 시설도 들어왔고 지금 문화가 좀 진일보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 계양산성 복원 이야기를 맨 앞에 말씀하셨는데 예. 저도 이제 계양구 출입 기자 시절에 서면, 계획, 뭐 이런 내용에서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이게 완공이 되면 예.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박물관이었었고요. 네네. 지금 사회적께서는 이제 계양산성 복원. 예, 복원 문제를 네. 얘기하셨는데요. 사실은 계양산성 복원을 시작한 지가 벌써 네. 거의 한 10여 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9차 발굴을 시작하는데요. 네. 그 발굴을 하는 이유는 그 역사가 어느 해인지 정확하게 규명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 이번 9차 발굴이 끝나고 나면은 그 역사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또 그 복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양산성을 국가사적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현재 뭐 학술 대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마
내년 정도에는 저희가 국가사적으로 지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소식 하여튼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물론 이제 앞선 그 답변 중에 포함됐던 계획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평생학습관이 이제 지난 5월 문을 열었습니다. 아마 다른 자치단체 비교해서 좀 뭐 빠르게 연다고 볼 수는 없지만 참 의미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이제 평생학습관을 이용하게 되면 어떤 것들의 혜택과 또 이익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먼저 저희가 올 6월에 교육부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네. 먼저 그 말씀을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평생학습관을 5월 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저희 계양구의 평생학습도시 슬로건이 네. 산수합니다. 그리고 그린 학습도시 예. 이렇게 정했고요. 그 산수화라는 뜻은 산, 이제 역사죠. 수, 자연, 그리고 화입니다. 화는 네. 사람을 뜻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어우러진 그런 학습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우리가 초, 중, 고, 대학까지는 지식을 배우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100세 시대에 앞으로 우리가 75년을 그 네. 이후에 더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지혜를 배우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건강 문제, 또 문화, 그다음에 또 필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제 직업을 갖기 위한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도 우리가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진짜 필요한 것, 그리고 네. 언제 어디서든지 그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제2의 인생 아니면 또 지역사회에서 또 무언가 고민하는 분들의 중요한 시설과 자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이제 최근 그 새 정부가 예. 국가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 그 버스 정류장과 학교 와이파이 증설 계획을 최근에 내놨거든요. 이전부터 이제 인천 지역 지자체들이 이제 버스 정류장 와이파이 지역을 늘리는 계획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연관 관계는 저희가 명확히 이제 확인해 본 바는 없는데 뭐 청장님께서 말씀하실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왜 이렇게 지자체들이 이게 연관이 있는 건가요? 이게 정부에서 발표한 것들을 이전부터 실행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사실은 그 연관성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총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3년 전에 네. 서울에 있는 어느 지자체를 보니까 그 지자체 전체가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스마트 시티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계양도 진짜 언제 어디서나 그 어느 장소에서든지 그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네. 익히 벌써 우리 그 공공시설 34곳에는 네. 뭐 공공 와이파이가 구축이 돼 있고요. 지금 공공시설에 구축되지 않은 한 10개 정도의 시설에는 올해 이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근데 버스 정류장 쪽이 사실은 공공 와이파이 시설이 잘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리 계양구에 100여 개 정도의 정류장에 올해 구축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공원에 예. 공공 와이파이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양구에는 25개 정도의 공원이 있는데요. 그 내년에는 전 공원에서도 공공 네.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생각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요새 초등학생서부터 어르신들까지 이 스마트폰을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소통의 장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젊은 친구들이 됐던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됐던 스마트폰으로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는 사실은 이 통신비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또 가계 부담도 되고 그래서 이런 통신비를 한번 좀 우리가 국민들한테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봤더니 그래도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해 놓으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가지고 구축을 했습니다. 아마 원도심이 고민하는 스마트 시티의 계획들이 그렇게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신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예. 아마 대표적인 그런 그 솔루션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입니다. 앞에 이제 계양산 이야기 좀 하셔서 또 국악제 말씀도 하셔서 좀 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계양산은 계양구에서 또 인천에서도 이제 진산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언급해 오는 대상이기도 한데요. 과거 계양구에서는 이제 계양산 축제의 경험이 있고 최근에 이제 국악제 이런 여러 가지 관련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으십니다. 계양산을 중심에 놓고 이렇게 전개하는 사업들 일단 이 자리에서 한번 정리된 이야기들 좀 듣고 싶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계양산이 1년에 500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네. 이제 뭐 수도권의 명산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청장으로 취임하면서 계양산 정비를 뭐 적극적으로 했죠. 그 이유는 산을 찾아오는 등산객이 많아질수록 산의 훼손이 심각해집니다. 네. 그래서 그 산의 훼손을 최소화시켜 가면서 또 그 산을 자원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정비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우리 계양산에서 진행되는 사업 중에는 계양산성 박물관이죠. 네. 이제 올해 착공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착공하게 돼서 완공이 되면은 우리 계양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양산성의 역사도 같이 담아낼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계양산성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차 발굴까지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 계양산성을 복원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네.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300억 정도가 소요되지 네. 않을까. 그래서 국가사적으로 지정받아서 국비를 좀 받아서 우리가 복원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사실 장미원 한번 가보십시오. 네. 저희가 올해 장미원을 준공했는데요. 네. 계양산의 명소로 자리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장미원 앞에 느티나무 길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전국에 걷고 싶은 길 100선에 네. 선정이 됐는데요. 아마 장미원과 느티나무 길이 같이 어우러진 진짜 아주 아름다운 숲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한번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네. 계신데요. 하여간 앞으로도 저희가 이용하시기 편리하게 잘 정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산림욕장 조성입니다. 사실 네. 임학공원 뒤쪽에 옛날에 형성된 산림은 사실 잡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잡목들을 네. 전부 이제 간벌을 해야 되겠죠. 간벌한 다음에 우리가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는 이제 산림욕장을 네. 현재 만들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인천 둘레길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녹지축 둘레길 네. 제1코스가 계양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계양산서부터 천마산으로 이어지는 둘레길 정비 사업이 네. 올해 이제 시작이 돼서 연말쯤에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마 그 사업이 마무리되면은 아마 우리 등산 오시는 분들이 등산하기 아주 편리하고 안전하게 등산하실 수 있게끔 잘 정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또 산이 있으면 또 네. 문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장미공원에 그 토요 문화 한마당을 현재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자연도 보시고 또 문화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계양산을 중심해서 이제 도시 마케팅하는 이런 계양구의 모습을 말씀을 들어보니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계양구 행정 또 한 상반기 이모저모 이야기 위주로 많이 해주셔서 또 지난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게 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현안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예. 네. 아마 행정수장이시기 때문에 고민과 또 이런 반복에 있으실 텐데요. 계산택지 공영주차장 부지 문제를 좀 먼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인천시하고 계양구 또 지역 상권이 상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확하게 말하기로는 인천시와 지역 상권인데
주차장을 새 건물을 짓겠다. 하지만 상가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구조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해당 문제 발생 배경부터 일단 계양구 시각에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다가 아마 주차타워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뭐 주차타워 계획이 1, 2년 된 것은 아니고요. 몇 년 전에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주차장은 공영 주차장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민간한테 주차타워를 위탁을 하게 되면은 예. 민간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한 금액만큼 회수를 해가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로서는 24시간 주차요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공영주차장을 시나 구에서 운영하게 되면은 사실 24시간 운영하지 않습니다. 저희 계양구도. 네.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주차타워를 민간 방식으로다가 건립하게 되면은 이제 사업성 문제가 나옵니다. 네. 예, 주차장만 해서는 사업성이 안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30%를 근린생활시설을 넣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임대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은 진짜 이게 주차장 확충이냐 아니면 임대 사업을 하는 거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은 상가를 넣게 되면은 상가 부설 주차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주차장이. 그래서 네. 이런 문제는 사실은 인천시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구에서도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정복 시장께서 우리 계양구를 방문했을 적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문제가 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시에서 이 주차난에 대한 걱정이 돼서 주차타워를 건립해야 된다 그러면은 인천시 예산으로 순수한 주차타워를 건설하는 것, 건립하는 것이 맞다. 네.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네. 공영 주차장 타워를 지으려면 공영 사업 예산으로 지어라. 그렇죠. 예. 라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이제 계양구는 이 갈등 속에서 또 계양구의 입장을 시에 건넨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이 부분 되게 중요한데요. 예. 일단 청장님께서 직접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역사가 오래됐죠. 네. 제가 3대 시의원 할 적에 네. 견인 업무와 주차 업무를 인천시 주차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 문제는 시군구로 전부 이관을 해줘야 된다. 네. 이렇게 그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차 문제, 견인 문제는 바로 그 다음에 이관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주차장만큼은 20년이 돼도 아직까지도 네. 이관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견인 문제는 여러 가지 민원 문제라든가 네. 사실 적자가 나고 있는 편이다 보니까 바로 이관이 된 것이고요. 또 이 주차장 문제는 네. 뭐 어쨌든 간에 적자가 안 나다 보니까 수익 사업이 되다 보니까 아마 시에서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광역시에서 주차장 관리를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도 감사 때 개선 명령을 내렸어요. 주차장은 구군으로 예. 이관하는 것이 맞다. 네. 그래서 그것이 벌써 5, 6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관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행정은 계획행정이고요. 그런 주차 문제라든가 주차 관리에 대한 부분은 구군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런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아마 전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지금 협의가 지금 오가고 있는데요. 네. 아마 시에서도 이제 이관할 네. 그런 계획을 갖고 네. 저희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네. 아마 조만간에 그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은 아마 구군으로 이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네. 있는데요. 하여간 빨리 이관이 돼서 주민들의 불편을 좀 해소시켜 줘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주차 행정이라는 것이 단속과 주차장이 같이 어우러져서 네. 업무가 이루어져야지 원활하게 되죠. 따로따로 보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좀 해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관이 좀 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예. 이제 말씀은 지금 이 해당 지역, 이 계산택지 이 문제, 이 공영주차장 부지가 포함된 이야기이신가요? 우리 계산택지에는 1, 2, 3, 4, 4개의 네. 공영주차장을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4개 전체를 네. 저희는
구로 이관해달라는 네.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 주차타워, 민간 주차타워 건설 계획은 유지가 되는 걸로 봐야 되나요? 철회가 되는 걸로 봐야 되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군으로 이관하게 되면요, 네. 철회가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거듭 질문을 드려봤고요. 진행되는 내용도 저희가 한번 깊이 관찰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양구에서 올해 있었던 또 이슈 중에 하나가 우리 시민사회의 활동들이 보기 드문 경우로 전 기억을 합니다. 계양구에는 이렇게 왕성한 시민사회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인천시를 상대로 계산택지 개발이익금 환수 문제, 이게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통해서 언급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계산택지가 과거 인천의 이제 신택지였을 때 송도 신도시를 조성하는데 개발 이익금을 투입했다는 이런 시각에서 이제 발생한 문제 이의 제기거든요. 일단 계양구의 해석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이제 1998년도까지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산택지의 준공이 1998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사실은 준공과 동시에 우리 그 도로라든가 녹지라든가 모든 시설을 구로 다 이관을 했습니다. 네. 관리하는 것을. 그래서 구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실은 또 제가 시의원 때부터 그 이득금에 대해서 계양구로 환원을 하라고 제가 계속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인천시에서는 그 당시에 그 택지개발지구에서 난 이익금을 구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네. 환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도 계속 답변을 했죠. 그래서 그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송도 매립도 송도 개발하는데 투자가 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1,200억인데요. 사실은 이 문제가 우리 구민들의 주거 환경을 열악하게 해가면서 이익금을 낸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제가 그 시의원 때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요. 네. 보통 주공에서 택지 개발을 하면은 녹지 비율을 보통 15%에서 18%를 합니다. 근데 우리 계산택지는 녹지 비율이 8, 9%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녹지로 안 오고 대지로 택지로 팔았다는 것이죠. 네. 그만큼 이득이 더 창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 걸린 상업지역이죠. 통틀어서 상업지역이 우리 계산 택지는 과다합니다. 네. 다른 택지 개발 지구에 비해서. 쉬운 얘기로 보통 택지 개발 지구에서 상업용기는 5% 정도에서 보통 조성을 하는데 이 계산 택지만큼은 아주 기형적이에요. 네. 25%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정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네. 비싸게 매각할 수 있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1,200억이라는 이득금을 창출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구민들한테 피해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주거 환경도 열악해졌고 네. 또 그 상권이 많다 보니까 5%나 5%야 그것이 시소성이 있는데 25%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장사가 되겠어요? 장사도 또 잘 안 됩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그러한 피해 부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1,200억을 남긴 거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 계양구에 좀 재투자를 해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인천시에서는 뭐 그동안에 투자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뭐 박촌동간 우회도로라든가 지하차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470, 80억이 투자됐다. 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건 좀 따져봐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인천시에서 그 도로라든가 20m 이상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네. 인천시 예산으로 다 개설을 합니다. 원래 해야 할 광역 사업이죠. 예, 광역 사업입니다. 근데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그것을 이 예산으로 한 것이다. 내가 보기엔 좀 구차한 대답이 네.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문제는 인천시에서 전향적으로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계양구에 네. 진짜 주민들이 그 택지 개발로 인해서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를 같이 고민해 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예산이 좀 네. 투자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와 지속적으로 저희 구도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 문제가 제기된
배경에서 저도 이제 들었던 이야기가 전임 그 송영길 시장께서는 좀 다른 입장의 이야기를 전임 행정에서 약속을 하셨고 개발 이익금을 좀 환원하는 방향의 정책을 약속을 하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시 정부하고는 입장이 좀 다른 건가요? 근데 이런 겁니다. 이제 먼저 송영길 시장 때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환원하겠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뭐 저는 그 협약서까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환원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에서는 시간이 가면서 환원을 하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우회도로라든가 그런 데 투자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할 만큼 투자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사회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1,200억에 대한 부분을 그 1,200억이 언제 1,200억입니까? 20년 네. 전에 1,200억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문제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양에 투자가 돼야 되지 않냐, 또 투자해야 된다 하는 네.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거죠. 그러면 현 인천시 유정복 씨 행정은 지금 입장이 이전과는 다른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거를 꼭 환원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네.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알겠습니다. 아마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이 이야기는 계양구의 계속 이슈로 확대될 것 같은데요. 자, 또 드릴 얘기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구터미널 부지 이야기입니다. 예. 네, OBS 이야기인데요. 이게 이전을 전제로 양해각서도 체결을 한 상태에서 이 계획이 진행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입주가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대체안까지도 분주하게 찾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지금 나와 있지 않죠, 정확히?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저희가 이제 터미널 부지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원을 만들자 하는 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주상복합과 또 방송국 시설이 들어온 데는 대해서는 많은 공감들을 하셨죠. 그래서 인천시에서 이 부분을 뭐 금화산업과 네. 협의를 해서 아마 주상복합 아파트와 또 방송시설을 계양구에서 이제 인천시 심의를 거쳐서 계양구에서 허가를 내주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방송국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뭐냐면 OBS에서 들어오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쉬운 얘기로 그 안에 방송시설에 네. 대한 여러 가지 시설 문제, 인테리어 문제겠죠. 이 부분을 금화 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인천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금화 쪽에서는 건물만 기부 체납하는 것이지 네. 그 안에 있는 그 인테리어 문제까지는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아마 이렇게 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또 인천시에서의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협약을 할 적에 좀 정확하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네. 예, 디테일하게 좀 했어야 되는데 이런 협약을 그냥 건성건성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그 협약을 할 수 있는 또 구에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네. 사실은 구에서는 인천시에서 한 협약 내용대로 저희는 지금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준공 문제 때문에 네.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하고의 그 방송국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협의 사항도 있었고 얼마 전에 이제 준공 처리를 했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와가지고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의 문제는 이제 제가 보기엔 이제 우리가 좀 걷어들여야 될 것 같고요. 네. 앞으로의 문제입니다. 네. 이 방송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얼마 전에 이제 KBS 미디어 센터가 이제 한번 뭐 다녀갔다. 네. 뭐 이런 것을 저도 이제 신문에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송국이 됐던 사실은 계양에 빠른 시간에 유치가 돼서 사실 방송국 하나가 들어온다면 지역 경제에도 아마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와 또 다각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수년간 그 용도 변경까지 겪어가면서 나왔던 계획인 터라 결과에 대해서 안타깝게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당 사안은 그래서 드렸던 질문이고요. 자, 이렇게 장기간 문제가 됐던 또 부지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이제 계산택지 문화시설 부지인데요. 상반기에 테마파크 시설 계획이 건립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마 이 부지도 쉽지 않은 사업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동안 사업 부도나 사업자가 명의가 바뀌는 과정이 있었고요. 지금 나온 사업 계획은 가능성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일단 조차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는 좀 그저 오래전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시의원을 할 적에 이 문화부지를 개인한테 매각하면 안 된다고 제가 네. 시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구나 시에서 직접 이 사업은 시행하는 것이 맞다. 사실 문화 사업이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민간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 토지 매각 자체를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주장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도 인천시에서는 뭐 재정 문제를 얘기하면서 매각을 강행한 것이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 문화부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공연, 전시, 그리고 일부 거기에 부속적으로 들어가는 편의시설 정도입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은 과연 이것이 사업자로서 사업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의문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것이 이제 허가가 나갔죠. 매각이 되고 허가가 나가서 진행 중에 지하 6층, 지상 5층입니다. 네. 지하 1층 공사를 하다가 이제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지금 7년 반째 지금 네. 방치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은 이 문제가 사업자를 계속 찾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사업자가 올해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네. 변경이 됐습니다만 그 사업자가 변경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아마 9회 그 변경안을 네. 제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요. 하여간 문제가 없다 그러면 처리해야 되겠죠. 네. 또 한 가지 걱정은 오랫동안 방치돼 있고 지하 5층이다 보니까 6층이다 보니까 그 안이 물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항시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안전 관리를 지금 지속적으로 그 업체에다가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빠른 시간 안에 네. 그 문화부지가 네. 해결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테마파크라는 이제 어휘나 이런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더 구체화된 내용은 없는 상황으로 봐야겠나요? 저도 사실은 그 문제가요. 네. 진짜 요새 3D, 4D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테마파크 문제가 저도 사실은 조금 의문점은 들어요. 이것이 진짜 계양구에서 가능한 사업인가 네. 하는 것은 청장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업자가 네. 판단할 문제인데요. 하여간 이 문제는 저도 깊이 있게 그 내용을 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또 사업자 입장에서도 그 문제를 구에다가 세세하게 네. 저희한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켜보면서 또 저희도 깊이 있게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쪼록 진행이 더 이상 멈추거나 또 후퇴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지역사회 바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자, 다음 이야기도 또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서운산업단지 이야기인데요. 예. 계양구의 경제성장 동력의 한 큰 축입니다. 네, 그래서 더 관심을 받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그동안 오랜 시간이 좀 지난 상황이에요. 그동안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됐는지 먼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계양구의 서운산업단지는 신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새 새 정부에서도 일자리 문제 네. 많이 얘기하죠. 진짜 일자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산업단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착공을 2015년도 12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고요. 기반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공정이 지금 52%입니다.
네. 그래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폐수 처리장이 올해 착공이 돼서 네.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분양은 뭐 100%다 완료됐습니다. 아마 전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네. 상당한 경쟁률로 분양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남은 것이 이제 지원 시설입니다. 지원 시설은 올 하반기쯤에 저희가 이제 분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1산단을 이어서 제2산단에 대한 용역을 네. 발주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본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또 그 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은 이제 그린벨트 해제 협의가 상당히 이제 어렵습니다. 네. 뭐 인천시와 또 국토교통부까지 가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 저희가 먼저 일산단 했을 때 경험을 살려서 빠른 시간 안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진행되는 모든 공정을 잘 관리를 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행히 이제 분양도 잘 되고 또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인 시선입니다만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제 예. 김포에는 이제 학운산업단지가 마찬가지로 지금 많이 가속도를 붙이고 있고요. 인접 지역에는 부천에서 오정산업단지, 최근에는 대장동 친산업단지 얘기까지 나오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거든요. 이 사이에서 우리 계양 서운산업단지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뭐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또 세수증대 차원에서 산업단지를 지금 네. 다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진짜 그 경쟁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얼마만큼 갖추고 있냐가 승패겠죠. 우리 서운산단이 타 산단에 비해서 세 가지를 아주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교통입니다. 네. 주변에 보면은 제2 뭐 경인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 그다음에 그 공항고속도로, 뭐 공항철도 4통팔달 네. 연결이 아주 잘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두 번째는 주변 지역이 전부 다 주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 수급이 아주 원활하다는 거죠. 두 번째 게 장점입니다. 세 번째는 아주 저렴한 분양가라는 거죠. 네. 타산단에 비해서 뭐 한 60-70% 정도의 주변에 비해서 60-70% 정도의 분양을 하다 보니까는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추다 보니까는 우리 그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그 호감을 갖고 또 네.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욕이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경쟁력이 그 확대 계획까지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워낙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서운산업단지가 경제 성장의 동력을 일컬어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미 이제 구청장께서 갖고 있는 관심사 부분을 저희가 좀 질문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아마 이제 건교위 출신 언급을 아까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더 특이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최근 이 복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표명을 하신 바로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또 여성, 노인 복지 포함한 이야기인데 최근 이렇게 표현하시는 이 복지 정책에 대한 고민과 내용들, 해법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시의원 할 때는 우리가 경제 성장 또 건설 쪽에 치중을 했던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시대의 변화에 의해서 네. 지금은 건설보다는 예. 복지 쪽에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구의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참 저출산 문제는 이제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뭐 계양구의 문제뿐이 아닌데요. 인천에서 10개 구군이 있습니다만 저희 계양구가 젊은 도시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가 10이고 저희가 9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국 평균 인천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1.13명이죠. 2015년도, 이제 16년도 기준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출산율을 어떻게 네. 높여갈 것인가 상당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2010년도에 취임을 했습니다만 2010년도에 저희 계양구의 출생 신고 아동수가 3,38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작년 12월 말 출생 신고 아동수가 2,490명으로 네. 매년 5%씩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산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이를 낳는 데 있어서 출산 장려금 준다고 낳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구에서 작년도죠. 16년도에 이제 셋째부터 장려금을 한번 우리가 좀 지급하자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2016년도부터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셋째아 300만 원, 넷째아 이상은 50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첫째아, 둘째아도 장려금을 지급하자. 사실은 그래서 첫째아가 15만 원, 둘째아 20만 원을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저희 계양구가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못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사실 이거는 하나의 구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출산 장려 정책에 관심을 갖게끔 만드는 하나의 한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마 인천에서는 저희 계양구가 아마 처음 시작하는 걸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장려금 이외에 진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또 우리 간부 직원들하고도 토론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느냐는 토론 결과에서 우리가 인천구에서 기간제 근로자나 공무직을 채용할 적에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가점을 주자. 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봐도 아이가 있으면 가장이 네. 또 아니면 부모들의 직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 문제가 있어야 돼.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건 진짜 필요한 것 같다. 직업에 대한 문제는. 그래서 저희가 둘째아, 셋째아부터는 가점을 현재 주고 있고요. 저희가 환경면을 작년에 채용을 했는데요. 그 가점 때문에 실질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네. 가시적으로 좀 앞으로 더 우리가 권정해야 될 네.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임산부에 대한 그 계양구에 있는 전체 공영 주차장에 대해서 전부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인천에서는 아마 우리 계양구가 네. 최초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이제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이제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공직사에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총장으로서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보통 출산휴가를 갔다 오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은 승진이나 이런데 솔직히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불이익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금 계양구에서는 그런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불이익을 주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사 시스템도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제가 벌써 몇 년 전서부터 셋째 아를 낳고 오는 네. 직원한테는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 보내주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제가 지금 예.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신청하면 저희가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우리 계양구가 출산을 하고 또 아이를 키우는데 좋은 환경을 좀 만드는데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를 주민들과 또 많은 전문가들과 토론을 통해서 좋은 정책을 좀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 말씀하신 그 셋째아 때는 그 근무지 발령도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예. 이 이야기는 굉장히 솔깃하는 내용인데 이거 실제로 실천하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예.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의미 있는 말씀이셨고요. 저희가 지금 시간 관계상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릴 수 있는데요. 예.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 동시에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재선 임기 7년이 지났습니다. 자, 남은 임기 1년이고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선거가 앞이라서 뿐만이 아니라 남은 1년 동안 주어진 시간 안에 무엇을 해결해야 하겠다. 또 무엇을 집중해야 하겠다. 자, 이런 시선에서 어떤 한 해가 될 것인지 마지막으로 좀 듣겠습니다. 지난 7년,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네. 1년 임기가 남았는데요. 7년 동안 해오듯이 1년 임기도 똑같이 할 것이고요. 진짜 우리 계양구의 구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또
앞으로 계양 발전에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네. 그 고민한 결과가 사실 서운산단이죠. 그래서 일산단을 전제 잘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이산단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산단도 저희가 준비를 잘해서 잘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지금 쭉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문화예술 쪽에 또 교육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 지자체에서도 교육이나 문화 쪽에 다 관심 갖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계양구에서 계양다운 그런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지 않나. 네.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전국에서 최고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또 고민하는 그런 일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토목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주민들이 작은 것부터 어떤 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지 어떤 불편함을 해소시켜 줘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또 1년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양구의 이모저모로 시작해서 또 지역 현안 또 여러 가지 사업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무리 멘트는 이 복지 행정에 대한 책임감 있는 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의 숙제도 또 중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그 상반기를 또 접는 이 시점에 모시게 됐는데요. 또 계양구의 이모저모 여러 가지를 들을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후에도 저희가 계양구의 중요한 현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자리 마련할 테니까 그때도 나와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긴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계양구뿐만이 아니라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이모저모 또 중요한 내용 또 바뀌고 있는 소식들 직접 행정 수장을 통해서 묻고 듣는 자리였습니다. 기대가 늘었는지 걱정이 늘었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아마 관심을 갖는 것부터가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방자치 테이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